시리즈 1에서 우리는 오컬트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직접 행동할 시간입니다. 시리즈 2 마법 실천 훈련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재단 만들기입니다. 모든 마법은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어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한 이 공간. 오늘 당신은 이 공간을 신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재단, 영어로는 얼터. 이는 라틴어 얼타르에서 유래했습니다. 높은 곳, 신성한 장소라는 뜻이죠. 인류가 의식을 시작한 이래로 재단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기독교 성당에도, 불교 사찰에도, 고대 신전에도 재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지금까지 이러한 신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컬트의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 거창한 가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상과 마법을 구분하는 공간적 경계의 의미입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일상과는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간적 앵커링, 즉 스페이셜 앵커링이라 부릅니다. 특정 공간에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결하면 그 공간 자체가 심리적 트리거가 됩니다. 당신은 책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침대에서는 잠을 자죠. 재단에서는 마법을 실천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구분을 선호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섰다. 이제 그에 맞는 모드로 전환하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공간에 맞춰 인식하게 됩니다. 재단은 또한 기억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장소죠. 돌아가신 분의 사진, 여행에서 가져온 돌,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이 물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단은 시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 공간에 앉아 멈추는 겁니다. 호흡하고, 사색하고, 오늘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 시간이죠. 중요한 사실은 재단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재단도 변합니다. 봄에는 꽃이 추가되고, 가을에는 낙엽이 놓입니다. 슬픔 속에서는 위로의 물건이, 기쁨 속에서는 감사의 상징이 자리합니다. 정적인 가구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재단은 당신이 이곳은 특별하다고 선언한 공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도가, 당신의 변화가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살든, 얼마나 바쁘든 관계없습니다. 재단은 어느 곳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장의 한 칸이든, 창가 선반이든, 작은 상자 하나든.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시리즈 1의 에피소드 4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오컬트의 세 경로 중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제 재단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제 세 가지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마법 재단은 살아 숨쉽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이 없고 인공향료도 없습니다. 나무, 흙, 식물, 돌, 대지에서 온 것들만 자리합니다. 이 재단은 계절과 함께 변화합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꽃, 가을의 씨앗, 겨울의 상록수가 순환하죠. 자연재단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시든 꽃을 교체하고 계절마다 배치를 바꿉니다. 이것은 번거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재단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마법이 됩니다. 천체 마법 재단은 하늘을 향합니다. 밤의 공간이죠. 은색, 흰색, 파란색, 달과 별의 색채입니다. 가능하다면 창가에 배치하세요. 달빛이 직접 닿도록 혹은 밤하늘이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천체 재단은 타이밍의 재단입니다. 보름달 전에 물을 준비하고 초승달의 의도를 기록하고 일식이나 월식 때 특별한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 재단은 우주의 시계와 동기화됩니다. 의식 마법 재단은 대단히 구조적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됩니다. 동쪽의 향, 남쪽의 불, 서쪽의 물, 북쪽의 흙. 이것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에 따라 이 배치를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의식재단은 규율의 재단입니다. 촛불을 켤 때도 순서가 있고 도구를 배치할 때도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엄격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안정감입니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이런 확신을 제공하죠. 이것이 바로 오컬트의 세 가지 재단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혼합도 가능합니다. 자연재단에 달 달력을 걸거나 의식재단에 식물을 놓아도 됩니다. 규칙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5단계로 당신의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1단계, 공간 선택입니다. 재단은 방해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은 피하세요. 조용한 구석, 침실, 옷장 안, 창가 등 어느 곳이든 당신만의 공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크기를 측정하세요. 최소 가로 세로 30cm씩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그 공간에 앉아 보십시오. 편안합니까? 평화롭습니까?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2단계로 정화입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청소하세요. 먼지를 닦고 공간을 비웁니다. 그 다음 에너지적 정화를 진행합니다. 연기 정화로 세이지나 팔로산토를 태우거나, 소리 정화로 벨을 울리거나, 소금 정화로 경계에 뿌렸다가 쓸어냅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만 2가지 이상 하시길 권장합니다. 정화 후 공간에 인사하십시오. 소리내든 마음속으로든 이렇게 말하세요. 이 공간은 이제 깨끗하고 준비되었습니다. 상징적 행위지만 당신의 뇌는 이 선언을 기억합니다. 3단계는 기반 설정입니다. 천을 깔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특별하다는 시각적 신호입니다. 비싼 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면천, 스카프, 심지어 깨끗한 티타올도 가능합니다. 색상은 당신의 경로에 맞춰 선택하세요. 자연은 녹색이나 갈색, 천체는 파란색이나 은색, 의식은 보라색이나 검은색이 적합합니다. 천 위에 중심이 될 물건 하나를 배치하세요. 촛불, 크리스탈, 혹은 상징적 물건. 이것이 재단의 앵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중심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4단계 물건 배치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놓고 뒤로 물러서서 보고 조정하세요. 대칭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비대칭이 더 나은가요? 많은 물건이 필요한가? 적은 것이 나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맞는 것 같다는 느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미니멀리스트 재단이죠. 소수의 물건만으로 여백이 풍부한 형태입니다. 혹은 맥시멀리스트 재단으로 많은 물건으로 풍성하고 화려한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좋습니다. 당신의 성향을 반영하세요. 정돈을 선호한다면 적게, 수집을 즐긴다면 많이 배치하세요. 5단계 활성화입니다. 재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세요. 촛불을 켜고 손을 재단 위에 올리고 눈을 감으세요. 호흡하세요.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말하세요. 이 공간은 이제 신성합니다. 여기서 나는 마법을 실천합니다. 라고 말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선언은 더욱 강력하죠. 이것은 당신과 이 공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제 이 재단은 단순한 물건의 집합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천이 깃든 장소입니다. 방향 배치는 선택사항이지만 많은 전통에서 전승된 것이 많이 사용됩니다. 동쪽은 공기와 새로운 시작, 남쪽은 불과 행동, 서쪽은 물과 감정, 북쪽은 흙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이 배치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당신의 재단은 당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전승되어 온 방식을 혼합해도 됩니다. 부처와 여신을 함께 모셔도 되고 가족 사진과 크리스탈을 나란히 놓아도 됩니다. 순수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만 필요합니다.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죠.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단을 높은 곳에 두세요. 룸메이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명상 공간이라고 설명하세요. 불이 위험합니까? LED 촛불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까? 상자 안에 접이식 재단을 만드세요. 재단은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지를 닦고 시든 꽃을 교체하고 계절에 맞춰 변화를 줍니다. 이것은 번거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재단을 돌보는 행위가 재단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재단 정화의식입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워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리고 물을 사방에 뿌리고 작은 제물로 빵 한 조각, 꿀 한 방울, 동전 하나 등 상관없으니 그것을 놓으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의 재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매일 이곳에 오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촛불을 켜고 호흡하고 당신의 의도를 기억하세요. 실제 실천자들의 재단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기숙사 책상 구석, 부엌 창가, 전용방, 캠핑카 안, 심지어 사무실 등 장식 선반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당신이 있는 곳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마법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재단들은 3만 원 이하로 만들어졌거나 이미 가진 것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주운 돌, 들판에서 꺾은 꽃, 집에 있던 스카프. 아름답습니다. 진심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계절과 함께 호흡합니다. 봄의 싹, 여름의 꽃, 가을의 낙엽, 겨울의 상록수. 당신의 재단은 살아있는 달력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반영합니다. 재단은 당신의 삶을 반영합니다. 슬픔 속에서 재단은 추모의 공간이 됩니다. 아픔 속에서 치유의 공간, 기쁨 속에서 축하의 공간, 변화 속에서도 재단은 당신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반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재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악스가 떨어진 자국, 손때 묻은 표면, 바랜 꽃들. 이것은 사용된 재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사진이 아니라 진짜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은 재단을 창조했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이 이제 신성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천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저널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1차 나는 재단을 만들었다. 작은 문장이지만 큰 시작입니다. 내일 당신은 이 재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실천이 형성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확정한 것이죠. 하지만 공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그 공간에 무엇을 놓을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성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탈, 촛불, 향 등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당신에게 맞는 도구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구는 마법의 원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도를 증폭시키는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구는 왜 필요할까요? 마법은 우리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명상해보고 그 다음에는 손에 크리스탈을 쥐거나 촛불을 고요히 바라보며 명상해 보십시오. 분명한 차이가 느껴질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도구를 만지는 행위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은 집중력과 의도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도구는 당신의 뇌가 지금은 의식의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신호인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티베트의 싱잉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세이지, 이집트의 앵크가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그 의도와 핵심은 동일합니다. 의도를 담는 그릇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도구를 골라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입니다. 왜 크리스탈일까요? 색채 심리학적으로 색은 우리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명한 수정은 모든 빛을 통과시키고, 자수정의 보라색은 직관을 자극하고, 로즈 쿼츠의 분홍색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투명 수정인 클리어 쿼츠는 가장 범용적인 크리스탈입니다. 에너지를 증폭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과학적으로 보면 투명한 물체는 빛을 투과시키고 굴절시켜서 시각적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우리 뇌에 특별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수정인 아메시스트입니다.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영성과 직관을 상징합니다. 색채 심리학에서 보라색은 창의성과 내면 탐색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할 때 자수정을 곁에 두면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즈 쿼츠는 분홍색 수정입니다. 사랑과 치유의 돌이라고 불립니다. 분홍색은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따뜻함을 줍니다. 가슴 근처에 두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색채가 주는 위안 효과입니다. 크리스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무게감, 온도, 표면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천연 크리스탈은 손에 쥐어도 차갑게 유지됩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는 금방 따뜻해집니다. 크기에 비해 너무 가벼우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이 너무 완벽한 크리스탈은 의심해야 합니다. 천연 크리스탈에는 작은 내포물이나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다면 인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함보다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합니다. 크리스탈을 살 때는 빛에 비춰보십시오. 투명도를 확인하고 균열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첫눈에 끌리는지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직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촛불이 두 번째 도구입니다. 불은 변화와 변형의 상징입니다. 고체인 왁스가 액체로 녹고 빛과 열로 변하는 과정, 그 자체가 마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불꽃을 응시하는 행위가 명상 상태를 유도합니다. 촛불은 색상별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흰색은 정화와 보호, 빨간색은 열정과 행동, 파란색은 평화와 소통, 녹색은 풍요와 치유, 보라색은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다면 흰색, 무양 촛불을 추천합니다. 가장 범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초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왁스 종류입니다. 파라핀 왁스는 저렴하지만 연소할 때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소이 왁스나 밀랍은 천연이고 깨끗하게 탑니다. 의식 중에 화학 연기를 마시고 싶지는 않을 것이니 당연히 소이 왁스나 밀랍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의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소이 왁스 또는 밀랍이라고 쓰여 있으면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향 촛불을 권장합니다. 향이 있는 촛불은 합성 향료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은 따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도구가 향입니다. 후각은 우리 뇌의 변연계, 즉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각과 달리 냄새는 기억과 감정을 즉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향은 의식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향이 3가지 있습니다. 세이지는 정화용으로 최고입니다.
라벤더는 평화와 수면에 좋습니다. 프랑킨센스는 영적 집중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향 또한 천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에 천연 허브, 수지, 나무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향료 또는 인공향이 보인다면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합성 향료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의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연기는 품질이 낮다는 신호입니다. 기관지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향은 적당한 연기를 내고 향이 부드럽게 퍼집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환기된 공간에서 짧게 태워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을 살 때도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백단향, 프랑킨센스, 천연 수지처럼 구체적인 원료가 명시되어 있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향료라는 애매한 표현만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스탈, 촛불, 향,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경로에 따라 추가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연 마법을 선택했다면 자연에서 온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허브, 씨앗, 흙, 나뭇가지, 깃털, 조개 껍데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직접 산책하면서 주울 수 있기에 대부분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마법 도구를 고를 때는 신선함이 중요합니다. 허브는 향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씨앗은 발화 가능한 것으로 고르십시오. 생명력이 있어야 상징성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사더라도 유기농이나 자연 건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자연에서 모으는 것을 권합니다. 숲을 걷다가 떨어진 깃털을 발견하거나 개울에서 매끄러운 돌을 줍는 행위 자체가 의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과 자연 사이에 연결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연 마법의 핵심입니다. 집에 가져오면 꼭 세척하고 정화하십시오. 천체 마법을 선택했다면 달과 별이 당신의 도구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워터, 즉 달물입니다. 보름달 밤에 유리병에 물을 담아 창가에 두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순한 물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달의 에너지를 담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별자리 차트도 유용합니다. 천문학 기반 앱을 사용해서 정확한 별자리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성 상징 펜던트도 좋습니다. 금성, 화성, 목성처럼 각 행성이 가진 상징을 개인적인 의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천체 마법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초승달에는 새로운 시작을, 보름달에는 완성과 감사를, 금운달에는 정화와 마무리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달의 주기가 우리 수면과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체 마법은 생체 리듬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식 마법을 선택했다면 구조화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아타메, 완드, 칼리스, 펜타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고전적인 의식 마법의 4대 원소를 상징합니다. 각각 공기, 불, 물, 흙을 대표하죠. 이 도구들은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목적입니다. 아타메는 실제로 무엇을 자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간에 에너지 선을 긋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완두로 무엇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시전자의 의도를 공간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의식 도구를 고를 때는 재질과 손에 잡히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완드는 나무 재질이 좋습니다. 떡갈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하고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아타메의 날은 날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에 모두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추가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원칙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명입니다. 당신이 끌리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는 실용성입니다. 공간과 안전을 고려하십시오. 셋째는 품질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는 진정성입니다. 가능하면 자연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다섯째는 확장 가능성입니다.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시작하고 필요할 때 추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도구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3만원짜리 크리스탈이든 3천원짜리든 그 도구가 갖춘 조건이 중요합니다. 투명도, 표면 상태, 내구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 도구를 보고 느끼는 끌림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입니다. 도구를 살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무엇이 나을까요? 온라인은 가격 비교가 쉽고 선택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져볼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숍에 가면 직접 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경우 직접 만져보고 고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도구를 고를 때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재단 크기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한지 확인하십시오. 정화 가능한 소재인지 확인하십시오. 보관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화재 안전을 확인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 5가지만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단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적정한 도구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리스탈은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는 라벨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보관할 작은 상자나 서랍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도구를 함부로 굴러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정성이 곧 의식의 시작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도구를 한꺼번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탈 하나, 촛불 하나, 향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추가해가는 것입니다. 도구가 많다고 의식이 강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구를 처음 가져왔을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화와 충전이 필요합니다. 정화는 도구에 쌓인 에너지를 비우는 것이고, 충전은 당신의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연기 정화입니다. 세이지나 팔로산토 연기에 도구를 통과시키십시오. 정화 방법이 4가지 있습니다. 연기, 물, 소금, 음파입니다. 연기는 세이지 연기에 통과시키는 것이고, 물은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입니다. 셀레나이트나 라피스 라줄리처럼 물에 약한 크리스탈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소금은 소금 그릇에 밤새 묻어두는 것이고, 음파는 싱잉볼이나 종소리로 진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화 후에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달빛 충전입니다. 보름달 밤에 창가에 도구를 놓는 것입니다. 태양광 충전도 있지만 일부 크리스탈은 햇빛에 변색될 수 있습니다. 달빛이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중요한 충전 방법은 의도 충전입니다. 정화된 도구를 양손에 쥐고 눈을 감고 깊게 3번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도구에게 말을 거십시오. 이 도구는 이제 나의 의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나는 이 도구를 통해 보호 또는 치유 또는 집중의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이 도구는 나와 함께 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의도를 담았으면 도구를 이마, 즉 제3의 눈 위치에 가볍게 대십시오. 그리고 재단 중앙에 놓으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의식입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정화와 충전은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화하고 의식 전에 충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도구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도구는 당신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반응합니다. 이제 좋은 도구를 고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입니다. 빛에 비춰보십시오. 투명 수정이라면 내부가 맑게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면 의심하십시오. 천연 크리스탈에는 작은 내포물이나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증거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면 인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면을 만져보십시오. 매끄럽게 연마되었는지 거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텀블스톤이라면 고르게 둥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천연 크리스탈은 크기에 비해 묵직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유리나 플라스틱일 수 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차가운 느낌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초를 고를 때는 왁스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라핀 왁스는 저렴하지만 탈 때 검은 용기와 그을음이 생깁니다. 화학물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이 왁스나 밀랍은 깨끗하게 탑니다. 연기도 적고 공기도 덜 오염됩니다.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100% 소이 왁스 또는 밀랍이라고 쓰여 있으면 좋은 선택입니다. 무향초를 권장합니다. 향이 있는 초는 합성 향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도 확인하십시오. 면심지가 가장 좋습니다. 납심지는 독성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오래된 초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향을 고를 때는 천연인지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천연 허브, 수지, 나무처럼 구체적인 원료가 쓰여 있으면 좋습니다. 향료 또는 인공향이 보이면 합성 향료입니다. 이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연기는 품질이 낮다는 신호입니다. 천연 향을 원한다면 세이지 번들이나 팔로 산토 스틱을 추천합니다. 가장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에센셜 오일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기 없이 향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경로별 추가 도구도 품질이 중요합니다. 자연 마법 허브는 향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천체 마법 문워터 병은 유리 재질로 밀폐가 잘 되는지 보십시오. 의식 마법 완드는 손에 잘 잡히는 길이와 무게인지 확인하십시오. 재질이 디자인보다 중요하고 내구성이 화려함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죠. 도구는 마법의 원천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를 증폭시키는 앵커입니다. 비싼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도구가 중요합니다. 크리스탈은 투명도와 표면을 확인하고, 초는 왁스 종류를 확인하고, 향은 천연 원료를 확인하십시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도구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도구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정화와 보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공간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일상 루틴을 만드는 방법이죠. 정화와 보호는 마법 실천의 기본 안전수칙입니다. 몸을 씻듯이 에너지도 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적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몸을 씻습니다. 땀과 먼지를 씻어내죠.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쌓인 에너지적 먼지도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적 위생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다양한 공간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겪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화의식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통제감을 증가시킵니다. 의례적 행동이 뇌에 안정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입니다. 여러 정화 대상 중 공간 정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정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연기 정화입니다. 세이지, 팔로산토, 향나무를 사용합니다. 식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가 공간을 정화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세이지 연기는 공기 중 박테리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기 정화를 할 때는 공간의 모서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창문과 문 주변에 특히 집중하십시오. 연기가 구석구석 퍼지도록 하십시오. 이동하면서 이 공간을 정화합니다.
라고 의도를 선언하십시오. 정화가 끝나면 창문을 여십시오. 연기와 함께 나쁜 에너지가 나가도록 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공간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소리 정화는 음파를 사용합니다. 싱잉볼, 종, 박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파가 공간을 진동시켜 정체된 에너지를 깨트립니다. 과학적으로도 특정 음파는 뇌파를 명상 상태로 유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리 정화를 할 때는 공간의 중심에서 시작하십시오. 사방으로 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 모서리에서 3번씩 소리를 내어 정화하십시오. 낮은 진동으로 시작해서 높은 진동으로 끝냅니다. 싱잉볼이나 종이 없다면 박수를 사용하십시오. 손뼉을 크게 치십시오. 공간 구석구석에서 박수를 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공간을 깨우는 것이죠. 소금 정화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하십시오. 방의 네 모서리에 소금 그릇을 놓고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소금은 공간의 무거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전해집니다. 문 앞에 소금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상징입니다. 원치 않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경계의식을 강화합니다. 24시간 후 소금을 수거하십시오. 사용한 소금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을 집 밖으로 버려 흡수한 나쁜 에너지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빛 정화는 자연광을 사용합니다.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햇빛이 공간을 채우도록 합니다. 자연광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기분이 개선되고 공간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빛의 정화 효과입니다. 밤에는 촛불을 사용하십시오. 흰색 촛불을 공간 중심에 놓고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빛이 공간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시각화 정화도 강력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몸에서 빛이 나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점점 커져서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시각화는 실제로 뇌의 활성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라운딩은 자신을 대지에 연결시키는 기법입니다. 불안정한 에너지를 땅으로 방출하는 것이죠. 먼저 가능하면 맨발로 땅에 서십시오. 잔디나 흙 위가 좋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3번 호흡합니다. 발 아래에서 뿌리가 생겨나 땅속 깊이 내려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불필요한 에너지가 그 뿌리를 통해 땅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땅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변환시킵니다. 맨발로 땅에 설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십시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실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라운딩은 안정감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딩입니다. 실딩은 자신 주위에 에너지 보호막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십시오. 눈을 감고 심호흡합니다. 당신 주위에 빛의 구체가 형성되고 이 구체가 당신을 완전히 감싼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러한 구체 보호막의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흰색은 정화와 중립, 파란색은 평화와 소통, 금색은 보호와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직관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색상마다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보호막을 만든 후 나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하루 종일 이 보호막을 유지한다고 의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 보호막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가 보호막에 의해 튕겨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라 정화입니다. 오라 정화는 몸 주변의 에너지장을 깨끗이 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양손을 비비십시오.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빕니다. 손 사이에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이 몸에서 5cm에서 10cm 떨어진 상태로 머리 위에서 시작해서 몸 주변을 쓸어내리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움직이십시오. 쓸어내린 후 손을 털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세이지 연기로 자신을 감쌀 수도 있습니다. 세이지 연기가 당신 주변을 돌게 하십시오. 연기가 나쁜 에너지를 가져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방법은 선택사항이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라 정화 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어깨가 편해지고 호흡이 깊어질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몸이 무거울 경우에 하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그 효과는 누적됩니다. 지금까지 공간을 정화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의 힘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보호 주문은 언어를 통해 의도를 선언하는 기법입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간단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 보호 주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사용하십시오. 빛이 나를 감싸고 사랑이 나를 지키고 진실이 나를 인도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보호받습니다. 큰 소리로 또는 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다음은 공간 보호 주문입니다. 방을 정화한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 공간은 신성합니다. 사랑과 빛만이 여기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긴급 보호 주문입니다. 갑자기 불안하거나 압도될 때 사용하십시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보호받습니다. 짧고 간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주문 다음으로 배울 기법은 시길입니다. 시길은 의도를 시각적 기호로 압축한 상징입니다. 말이 소리를 통해 의도를 전달한다면 시길은 형태를 통해 의도를 전달합니다. 시길은 눈에 보이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길을 보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시길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마법 기호입니다. 널리 알려진 솔로몬의 인장은 악마를 통제하는 힘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룬 문자는 각 글자가 하나의 마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세 마법서에는 수백 개의 시길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시길은 복잡하고 정해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천사나 행성, 목적에 따라 사용할 시길이 정해져 있었고 그 형태를 정확히 재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더 자유로운 방식이 개발되어 사용됩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마법사 오스틴 오스만 스페어에 의해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자신만의 시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법은 카오스 마법의 핵심 기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에 그려진 시기를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도를 담은 시기를 직접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시길 제작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도를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장은 현재형으로 작성합니다. 나는 보호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보호받고 있다 입니다. 긍정형으로 작성합니다. 나는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 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글자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모음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I am safely protected에서 I, A, E, O 등을 지웁니다.
그 다음 공백을 제거하고 하나의 단어처럼 합칩니다. 그러면 MSFLPRTCT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복된 자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MSFLPRTCT에서 T가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웁니다. 최종 결과는 MSFLPRTC입니다. 이제 이 8개의 글자가 식일의 재료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디자인입니다. 남은 글자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하나의 기호를 만듭니다. 글자를 겹치거나 회전시키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글자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만족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좋습니다. 한글로도 식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도한 문장을 한글로 작성한 뒤 각 글자에서 소리나는 자음만 추출합니다. 초성 이응은 소리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중곡을 제거한 뒤 디자인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영어 방식이 더 쉽습니다. 영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충전입니다. 완성된 식일에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식일을 손에 들고 눈을 감습니다. 깊게 호흡하며 당신의 의도를 떠올립니다.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 느낌을 식일에 전달합니다. 감정을 느낍니다. 안도감, 평화, 안전함을 느낍니다. 1분에서 5분 정도 집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활성화입니다. 식일을 일상 속에 배치합니다. 재단 위에 놓거나 지갑에 넣거나 현관문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이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베개 밑에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 문장을 의식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식일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식일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식일, 자신감식일, 평화식일, 풍요식일 등 필요에 따라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식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씩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일은 당신의 의도를 담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은 현대식일 제작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식일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의 인장, 행성 마법의 펜타클, 북유럽의 룬 문자는 모두 정해진 형태와 의미를 가진 고대 식일입니다. 이 전통 식일들은 각각 고유한 힘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에피소드에서 고대 식일과 룬 문자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고대 식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문헌을 참고하십시오. 이제 일상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화와 보호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5분 아침 의식을 소개합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그라운딩 하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 빛의 보호막을 형성하십시오. 2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보호 주문을 3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의도합니다. 이것이 5분 아침 의식입니다. 아침 의식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주방에서, 화장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다음은 10분 저녁 의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먼저 오라 정화를 하십시오.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 주변을 쓸어내리십시오. 하루 동안 쌓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과 집의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간단히 정화하십시오. 3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세이지 연기를 조금 피우거나 박수를 치십시오. 창문을 열어 환기하십시오. 전체 정화가 아니라 가벼운 정리이니 매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다음 감사의식을 하십시오. 이것은 2분 정도면 됩니다. 하루 중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고 일기에 적거나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러한 감사는 긍정 감정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유지한 보호막을 부드럽게 해제하십시오. 1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나는 안전하게 쉽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이것이 10분 저녁 의식입니다. 다음은 문제 상황 대처법으로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갑자기 불안할 때는 그라운딩을 즉시 실행하십시오. 의식을 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라고 반복하십시오. 부정적 에너지를 느낄 때는 실드를 즉시 재구축하십시오. 긴급 보호 주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보호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떠나십시오. 에너지적 보호와 물리적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몽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침실을 정화하십시오. 세이지와 소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베개 밑에 보호시길이나 크리스탈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면 보호 주문을 하십시오. 나는 안전하게 쉽니다. 좋은 꿈만 옵니다. 라고 말하고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화와 보호는 마법 실천의 기본 안전 수칙입니다. 공간 정화 4가지는 연기, 소리, 소금, 빛입니다. 개인 보호 3가지는 그라운딩, 실딩, 오라 정화입니다. 보호 주문과 시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루틴입니다. 이 기법들은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의 공간이 더 가벼워지고 당신 자신이 더 안정됩니다. 오늘 배운 정화와 보호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간을 정화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의식의 기본 구조를 배울 시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일상 루틴을 배웠습니다. 아침 5분, 저녁 10분의 정화와 보호 의식입니다. 촛불을 켜고 연기로 정화하고 그라운딩으로 뿌리를 내리고 쉴드로 우리 감쌌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습관은 자동화되고 의도는 사라지고 에너지는 정체됩니다. 이것을 습관의 적응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반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제 루틴을 확장하고 심화할 시간입니다. 습관에서 의식으로 진화시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습관과 의식은 다릅니다. 습관은 자동적입니다. 생각 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의식은 의도적입니다. 매 순간 의미를 담습니다. 예를 들면 양치질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켜고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루틴은 피라미드 구조로 확장됩니다. 가장 기본은 1일 루틴입니다. 그 위에 주간 루틴, 월간 루틴, 계절 루틴이 쌓입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포함하며 심화시킵니다. 오늘은 1일 루틴을 주간, 월간, 계절 루틴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마법을 심화하는 고급 기법도 익히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루틴입니다. 주간 루틴은 일주일을 3개의 지점으로 나눕니다. 일요일이 시작입니다. 수요일은 중간 점검입니다. 토요일은 정리입니다.
이 세 지점에서 의식을 수행합니다. 일요일 아침 주간 설정 의식을 수행합니다. 재단 앞에 앉아 다음 주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먼저 의도를 종이에 적습니다. 이번 주 나는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번 주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캔들을 켭니다. 이 촛불은 일주일 내내 타오릅니다. 수요일 중간 점검 의식입니다. 한 주의 중간입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크리스탈 등의 도구를 정화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거나 연기로 정화합니다. 그리고 햇빛이나 달빛에 충전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토요일 저녁 주간 정리 의식입니다. 지난주를 돌아봅니다. 감사일지를 작성하고 재단을 정리합니다. 먼지를 닦고 도구를 재배치하고 공간을 청소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월간 루틴입니다. 달의 주기에 맞춰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지점이 있습니다. 초승달과 보름달입니다. 초승달은 시작이며 보름달은 정점입니다. 초승달의 밤, 시작의 의식을 수행합니다.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날 새로운 의도를 설정합니다. 씨들 시기를 제작합니다. 씨앗을 심듯이 의도를 심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이 의도는 한 달 동안 자랍니다. 보름달의 밤, 정점의 의식을 수행합니다. 보름달은 완성과 충만을 상징합니다. 이날 달빛으로 충전합니다. 크리스탈, 물, 시기를 달빛에 놓습니다. 감사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놓아 보낼 것을 풀어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루틴입니다. 1년에 4번 계절의 전환점에서 의식을 수행합니다. 춘분, 하지, 추분, 동지입니다. 이 날들은 자연의 에너지가 크게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의식입니다.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풍요의 의식입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감사합니다. 정리의 의식입니다. 겨울에는 휴식하며 내면을 탐구합니다. 성찰의 의식입니다. 계절마다 재단을 재배치합니다. 봄에는 씨앗과 꽃을 놓습니다. 여름에는 태양 상징을 놓습니다. 가을에는 낙엽과 수확물을 놓습니다. 겨울에는 크리스탈과 흰 촛불을 놓습니다. 재단은 계절과 함께 변화하고 살아 숨쉽니다. 이제 여러분은 4가지 루틴을 배웠습니다. 1일, 주간, 월간, 계절 루틴입니다. 이 루틴들은 서로 겹치며 당신의 1년을 구조화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의식이 됩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제 보호 마법을 심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마법 원입니다. 마법 원은 신성한 공간과 일상 공간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원 안은 보호됩니다. 원 밖의 에너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은 에너지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원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입니다.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둘째, 집중입니다. 원 안에 에너지를 모읍니다. 셋째, 경계입니다. 일상과 의식을 분리합니다. 원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일상에서 벗어나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중심에 섭니다. 그리고 그라운딩하고 심호흡을 합니다. 둘째, 동쪽을 향합니다. 셋째, 오른손 또는 도구를 뻗습니다. 넷째, 시계 방향으로 걸으며 원을 그립니다. 다섯째, 시각화합니다. 파란 불꽃벽이 올라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또는 황금빛 돔이 당신을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원을 완성하면 원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원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보호받게 됩니다. 원의 크기는 자유입니다. 작은 원은 자신만 감쌀 정도면 됩니다. 큰 원은 방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절하십시오. 실제로 그리거나 시각화만 해도 됩니다. 이제 사방이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원을 형성한 뒤 사방이를 호출합니다. 사방이는 동, 남, 서, 북의 네 방위를 말합니다. 각 방향은 하나의 원소를 상징합니다. 동쪽은 공기, 남쪽은 불, 서쪽은 물, 북쪽은 흙입니다. 각 원소는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을 향합니다. 공기의 방향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지성, 소통,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제 호출합니다. 동쪽의 공기여, 지혜를 가져오십시오. 바람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공기가 당신을 감쌉니다. 다음은 남쪽을 향합니다. 불의 방향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열정, 변화,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제 호출합니다. 남쪽의 불이여, 힘을 가져오십시오. 불꽃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곧 열기가 느껴집니다. 서쪽을 향합니다. 물의 방향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감정, 직관, 치유를 상징합니다. 이제 호출합니다. 서쪽의 물이여, 평화를 가져오십시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향합니다. 흙의 방향입니다. 녹색입니다. 안정, 풍요, 뚜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출합니다. 북쪽의 대지여, 안정을 가져오십시오. 대지의 울림이 들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갑니다. 이제 사방이를 모두 호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균형 잡힌 보호 속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단일 실드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층 실드를 만들어 볼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층을 이룹니다. 첫 번째 층은 파란색입니다. 감정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층은 보라색입니다. 에너지를 필터링합니다. 세 번째 층은 흰색 또는 금색입니다. 물리적 공격을 반사합니다. 이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층을 만듭니다. 파란 빛이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층을 만듭니다. 보라색 빛이 파란 빛을 감쌉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을 만듭니다. 흰색 또는 금색 빛이 모든 것을 감쌉니다. 단단하고 반짝입니다. 고급 기법도 있습니다. 거울 실드는 악의를 반사합니다. 누군가가 보낸 부정적 에너지를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가시 실드는 공격받을 때 가시가 튀어나옵니다. 자동 방어입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심화 기법인 거울 보호입니다. 작은 거울을 준비합니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창문에 놓습니다. 거울이 밖을 향하도록 합니다. 거울은 들어오는 부정적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보통 거울 뒤에 시기를 그립니다. 보호 시기입니다. 시기를 그린 후 거울을 들고 주문을 말합니다. 모든 악의는 돌아간다. 이것으로 거울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도는 반사이지 공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법은 보호 텔리스만 제작입니다. 재료를 준비합니다.
작은 천 주머니, 보호 허브, 보호 크리스탈, 보호 시길입니다. 허브는 로즈마리, 세이지, 라벤더입니다. 크리스탈은 흑요석 또는 호환석입니다. 이제 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료를 정화합니다. 연기로 정화합니다. 둘째, 촛불 앞에서 충전합니다. 보호의 의도를 집중합니다. 셋째, 주머니에 담습니다. 허브, 크리스탈, 시기를 하나씩 넣습니다. 넣으면서 말합니다. 나를 보호하십시오. 넷째, 붉은 실로 묶습니다. 이것으로 텔리스만이 완성되었습니다. 텔리스만을 가슴에 대고 최종 충전합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느낍니다. 이제 필요한 곳에 놓습니다. 지갑, 가방, 차 안, 침대 옆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텔리스만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보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재충전하십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집 전체의 보호입니다. 집은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보호를 겹겹이 쌓아 보호해야 합니다. 현관문에 소금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문턱에도 소금을 뿌립니다. 창문 틀에도 소금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집의 내 모서리에 크리스탈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전체에 원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집의 경계를 따라 걷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합니다. 황금빛 돔이 집 전체를 감쌉니다. 이제 선언합니다. 이 집은 보호받습니다. 이로써 집이 안전한 성역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외출 시 보호입니다. 외출 전 텔리스만을 챙깁니다. 주머니나 가방에 넣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쉴드를 강화합니다. 눈을 감고 시각화합니다. 흰 빛이 당신을 감쌉니다. 보호막은 이제 단단합니다. 이로써 외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귀가 후에는 밖에서 묻은 좋지 않은 에너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문 밖에서 몸을 쓸어내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쓸어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로써 하루의 에너지를 씻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수면 보호입니다. 잠자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먼저 보호 시기를 베개 밑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메시스트를 침대 옆에 놓습니다. 아메시스트는 악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라벤더 향을 켭니다. 수면 전 보호 주문을 말합니다. 이걸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다음 주문을 행합니다. 잠들기 전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부드러운 빛으로 된 보호돔을 형성합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잠듭니다. 나의 꿈은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 악몽이 있다면 깨어나서 꿈일지에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은 악몽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대인관계 보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보통 그들과 대화 후 지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만난 후 극도로 피곤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할 준비를 합니다. 쉴드를 강화하고 거울 쉴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부정적 에너지가 반사됩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 주문을 말합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킵니다. 나는 경계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자, 이제 전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대화 후엔 반드시 정화를 해야 합니다. 외출 후와 같이 손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 에너지 코드를 끊어야 합니다.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빛의 줄이 있습니다. 이를 가위로 자릅니다. 물론 이때의 가위는 진짜 가위일 수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가위를 만들어 잘라도 됩니다. 이제 줄이 끊어집니다. 그런 다음 몸을 털어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이런 경계 설정은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대인관계는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방법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심화 대처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늦게 알아챘다면 즉시 거울 실드를 활성화합니다. 시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거울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성이 반사됩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화를 종료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야 합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몽이 계속될 때 강화 대응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즉시 불을 켭니다. 그리고 아메시스트를 이마에 댑니다. 천천히 깊이 호흡합니다. 꿈 내용을 일지에 적고 꿈 시기를 새로 제작합니다. 의도는 나의 꿈은 평화롭습니다. 입니다. 시기를 베개 밑에 놓고 다시 잠에 듭니다. 이외에 악의적 에너지나 저주를 느낀다면 강력 정화를 수행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소금 목욕입니다. 욕조에 바다 소금을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흰 촛불을 켭니다. 물에 몸을 깊이 담급니다. 그리고 시각화합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와 물에 녹습니다. 물이 그것을 흡수합니다. 20분 이상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텔리스만을 재충전합니다. 텔리스만을 촛불 앞에서 듭니다. 그리고 반사 주문을 말합니다. 모든 악의는 돌아간다. 나는 보호받습니다. 주문은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담아야 합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면 릴리스 의식을 수행합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의자나 바닥에 편하게 앉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에너지 코드를 시각화합니다. 가위로 자릅니다. 하나씩 완전히 자릅니다. 이제 코드가 사라집니다. 깊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놓아보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배웠습니다. 일상 루틴을 확장했습니다. 1일에서 주간, 월간, 계절 루틴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마법원을 형성하고 사방이를 호출했습니다. 다층 실드, 거울 보호, 텔리스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시나리오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초를 넘어섰습니다. 습관이 의식이 되었고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루틴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의식은 반복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지난 4개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마법을 펼칠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재단을 만들었고 도구를 갖추었으며 공간을 정화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이제 그 준비된 공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5번째 에피소드의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매니페스테이션 매직, 즉 현현 마법입니다. 정화하고 보호한 공간에서 이제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향해 의도를 설정하려 합니다. 바로 의도 설정과 현현 마법.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현현은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수동적이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현은 능동적입니다. 의도를 명확히 하고 집중하고 행동합니다. 현현 마법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를 현실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현현의 과정은 4단계입니다. 의도, 집중, 행동, 현실입니다. 마법은 이 과정을 돕는 도구입니다. 촛불, 시길, 문서화는 모두 의도를 강화하고 집중을 높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현현 마법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명확히 하면 뇌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인식한다. 시각화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동일하게 처리한다. 믿으면 행동이 달라진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현현 마법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명확한 의도입니다. 모호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의도만 현실이 됩니다.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문장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형으로 작성합니다. 나는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둘째, 긍정형으로 작성합니다. 부정어를 쓰지 않습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수치, 날짜, 상황을 포함합니다. 넷째, 감정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하며 기쁩니다. 다섯째, 믿음을 담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2026년 5월 원하는 일을 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납니다. 이렇게 씁니다. 쓴 뒤 가슴에 대고 느낍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의도를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시각화의 힘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오래전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사용해왔습니다. 동작을 상상하면 실제로 동작할 때와 같은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현현 마법의 시각화는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올바른 시각화는 다음의 3가지를 포함합니다. 결과, 과정, 감정입니다. 결과만 상상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기쁨, 감사, 성취감을 지금 이 순간 느낍니다. 시각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시각화해 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하루 5분씩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보여지는 바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믿음과 분리입니다. 믿음은 현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현현을 방해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의도를 흐리게 합니다. 믿고 행동하되 결과와는 분리하십시오. 에피소드 3에서 시기를 배울 때 의도를 심고 잊으라고 했습니다. 현현 마법도 동일합니다. 의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각화하고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주가 처리하는 동안 일상에서 당신은 평소와 같이 행동합니다.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현 마법은 행동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의도를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은 필수입니다. 촛불을 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그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현 마법의 3가지 원리는 첫째, 명확한 의도. 둘째, 시각화의 힘. 셋째, 믿음과 분리입니다. 이 3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실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촛불 의식입니다. 에피소드 2에서 우리는 촛불 의식을 배웠습니다.
이제 촛불을 현현 마법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촛불의 색상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촛불, 즉 초의 색상별 의미입니다. 흰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초록은 풍요와 성장입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에너지입니다. 파란색은 평화와 소통입니다. 보라색은 직관과 영성입니다. 노란색은 자신감과 창의성입니다. 분홍은 사랑과 자기애입니다.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면 흰색을 사용하십시오. 흰색은 모든 의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촛불의식 6단계입니다. 첫째, 의도에 맞는 색상의 초를 선택합니다. 둘째, 초의 시길이나 이니셜을 새깁니다. 셋째, 오일을 바릅니다. 끌어당김의 의도는 위에서 아래로 바릅니다. 넷째, 초를 켜며 의도를 선언합니다. 다섯째, 타오르는 동안 시각화합니다. 여섯째, 완전히 타도록 두거나 안전하게 끕니다. 촛불의식에 사용되는 선언문 예시입니다. 초를 켜며 말합니다. 이 불꽃과 함께 나는 나의 의도를 우주에 전달합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시각화합니다. 불꽃이 나의 의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현 시길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보호 시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길을 만드는 방법은 그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루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보호 시길은 방어적이었습니다. 안으로 기운을 감쌉니다. 하지만 현현 시길은 확장적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현현 시길 의도 문장 예시입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인 문장을 영어로 하면 I am financially free 입니다. 여기서 모음을 제거하고 중복을 제거하면 MFNCLR이 됩니다. 나는 꿈꾸던 직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합니다. 등 각자의 의도에 맞게 시기를 만드십시오. 현현 시길 충전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촛불 의식과 결합합니다. 시길 옆에 초를 켜고 함께 충전합니다. 둘째, 초승달 달빛에 충전합니다. 달빛이 시기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비전보드에 붙입니다. 매일 바라보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시기를 완성했으면 그것을 들고 촛불에 비춥니다. 그리고 의도를 말합니다. 이 시길은 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재단에 놓습니다. 이로써 시길은 활성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서와 현현입니다. 이 방법을 스크립팅이라고도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도한 바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글을 씁니다. 미래의 자신이 현재에 쓴 일기 형식이 됩니다. 오늘 나는 꿈꾸던 곳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나는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스크립팅에는 구체적인 감각 묘사를 포함합니다. 무엇이 보입니다. 무엇이 들립니다. 무엇이 느껴집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다. 입니다. 감각이 구체적일수록 뇌가 더 현실처럼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며 씁니다. 의도 문장을 3일 동안 매일 33번 씁니다.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쓸 때마다 그 감정을 실제로 느낍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씁니다. 3일이 지나면 그 종이를 태우거나 접어서 재단에 보관합니다. 이것을 3.3.3 방법이라고 합니다. 5.5.5 방법도 있습니다.
의도 문장을 5일 동안 매일 55번 씁니다. 3.3.3보다 강도 높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3.3.3으로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5.5.5로 심화합니다. 현현 마법의 3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촛불의식, 현현식일, 문서화입니다. 하나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결합하면 더욱 강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현현 마법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달의 주기에 맞추면 의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달은 5단계로 나뉩니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입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승달 밤은 가장 강력한 현현 타이밍입니다. 이날 새로운 의도를 심습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에 앉습니다. 의도 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현현 시기를 제작합니다. 촛불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제 시기를 달빛에 충전합니다. 이로써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현달은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촛불 의식을 수행합니다. 보름달 밤입니다. 에너지가 정점에 달한 순간입니다. 이날 크리스탈과 시기를 달빛에 충전합니다. 그리고 감사의식을 수행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것들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현현을 가속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달입니다. 정리의 에너지입니다. 이날 방해 요소를 릴리스합니다. 현현을 막는 방해 요소들을 릴리스합니다. 두려움, 제한된 믿음,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 패턴입니다. 종이에 쓴 뒤 안전한 곳에서 태웁니다. 연기와 함께 방해 요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요소들이 차지했던 공간이 비워집니다. 그곳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금음달은 성찰의 에너지입니다. 이때 다음 의도를 준비합니다. 달력에 달의 위상을 표시하십시오. 달 위상 앱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초승달과 보름달을 미리 확인하고 의식을 계획합니다. 에피소드 4의 월간 루틴과 결합하면 더욱 강력합니다. 이런 달의 주기가 현현의 리듬이 됩니다. 이제 비전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전보드는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모아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전보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전보드를 의식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비전보드는 단순한 콜라주가 아니라 살아있는 마법 도구가 됩니다. 일반 비전보드는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합니다. 붙이고 벽에 걸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의식화된 비전보드는 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을 정화하고 시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통합합니다. 주기적으로 재충전합니다. 이로써 살아있는 도구가 됩니다. 비전보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름달 밤이나 초승달 밤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각 이미지에는 선택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의미 있는가? 마음이 끌리지 않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느낌을 믿으십시오. 제작 단계입니다. 첫째, 보드를 연기로 정화합니다. 둘째, 중앙에 현재의 자신 사진을 놓습니다. 셋째, 주변에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넷째, 각 섹션에 현현 시기를 추가합니다. 다섯째, 손을 얹고 의도를 주입합니다. 여섯째, 이 비전보드는 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완성된 비전보드를 재단에 올려둡니다. 재단 뒤쪽이나 위쪽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바라봅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바라보며 시각화합니다. 이미 그 삶 속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느낍니다. 이것이 매일의 현현의식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에 비전보드를 재충전합니다. 이루어진 것은 감사하며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도로 교체합니다. 비전보드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과 함께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현현 루틴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아침 3분 현현 루틴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1분입니다. 그 다음 비전보드를 바라보며 시각화합니다. 1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언을 말합니다. 1분입니다. 확언 예시입니다. 나는 오늘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저녁 5분 현현 루틴입니다. 먼저 감사 일지를 씁니다. 오늘 이루어진 것 3가지입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팅을 씁니다. 미래 일기를 3줄 씁니다. 마지막으로 현현 시기를 바라보며 의도를 재확인합니다. 하루 총 8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3분, 저녁 5분입니다. 이것이 현현 루틴의 기본입니다. 에피소드 4의 아침 저녁 루틴에 통합하십시오. 보호 루틴 다음에 현현 루틴을 이어서 수행하면 됩니다. 이미 갖추어진 루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현 마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 조작을 금지합니다. 특정인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의도는 하지 않습니다. 둘째, 집착을 금지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불안이 현현을 방해합니다. 셋째, 행동 없는 현현은 없습니다. 의식은 보조도구입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적 의도를 금지합니다. 타인을 해치는 의도는 되돌아옵니다. 다섯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루틴을 유지합니다. 의식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현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현현 마법의 3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명확한 의도, 시각화의 힘, 믿음과 분리입니다. 다음으로 3가지 실전 방법을 배웠습니다. 촛불의식, 현현시길, 문서화입니다. 그리고 달주기에 맞춘 타이밍을 배웠으며 비전보드를 의식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8분 현현 루틴을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시리즈 2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에피소드 2에서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에피소드 3에서 정화하고 보호했습니다. 에피소드 4에서 루핀을 심화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5에서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완전한 기초가 갖추어졌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원소 마법을 배웁니다. 불, 물, 흙, 공기입니다. 이 4가지 원소는 자연의 모든 것을 구성합니다. 원소의 에너지를 마법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에피소드 4의 내 방위호출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창조자입니다. 공간을 만들고 도구를 갖추고 정화하고 보호하고 이제 창조합니다. 매일 8분씩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현실이 됩니다. 오피오, 오컬톨로지였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